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가족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2026년 희망찬 새해의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절 올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와 마음의 대청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집안 대청소는 하셨는지요? 보통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의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떼어내고 빳빳한 새 달력을 겁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고 냉장고 속에 상한 음식들을 내다버립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가족 여러분, 정작 우리가 사는 집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풍경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작년에 있었던 섭섭한 일, 아니면 몇 년 전, 심지어 수십 년 전부터 묵혀온 미움과 분노라는 쓰레기 봉투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돼?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인간 잘 사나 보자. 이런 시커먼 감정의 찌꺼기들을 그대로 품은 채 겉으로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웃고 계신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죠. 새해 맑고 깨끗한 복을 가득 담으려면 그 복이 들어올 자리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좁은 마음에는 행복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우리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마음 대청소 특강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화병, 잠 못 들게 하는 억울함,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원망, 이 무거운 짐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홀가분하고 가볍게 인생의 황금길을 즐기시라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3명의 스승을 모셨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제발 너 자신을 위해 잊어라고 외치는 공자, 미움은 너를 죽이는 독약이다 라고 경고하는 니체, 그리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세 현인의 깊은 통찰을 통해 오늘 우리는 마음속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낼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홍자의 지혜, 흐르는 물에 기억을 띄워보내라.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동양사상의 영원한 스승 공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자님 하면 점잖게 앉아서 좋은 말씀만 하셨을 것 같지만 실제 공자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녔지만 숱한 거절을 당했고 모함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수차례 겪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굶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가장 아끼던 제자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참척의 고통도 겪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공자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분노에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일을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지만 않는다면 이 말씀 곱씹을수록 참으로 뼈를 때리는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고 칩시다. 당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네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 욕설이 내 귀에 들리는 시간은 고작 3초, 길어야 5초입니다. 그 소리는 이미 공기 중으로 흩어졌고 물리적인 실체는 사라졌습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5초짜리 욕설이 왜 우리를 10년, 20년 동안 괴롭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라는 녹음기를 꺼내서 그 말을
무한 반복 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나서 틀고, 운전하다가도 억울해서 틀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분해서 다시 틉니다. 상대방은 한번 찌르고 지나갔는데 나는 그 상처를 매일매일 다시 후벼 파고 있는 셈입니다. 상처가 아물 틈을 주지 않는 잔인한 사람은 나에게 욕을 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놓지 못하는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망각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력이 좋은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능력은 잘 잊어버리는 능력입니다. 나쁜 일, 섭섭한 일, 억울한 일을 마음에 조각하듯 새기지 말고 흐르는 강물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듯 흘려보내야 합니다. 물론 잊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저희도 잘 압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안 된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집안 청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를 버릴 때 이건 내가 3년 전에 먹다 남은 건데 아까워서 못 버려. 이건 깨진 그릇이지만 추억이라 못 버려 하고 다 끌어안고 사십니까? 아니죠. 냄새나고 더럽고 위험한 것은 과감하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내다 버려야 집이 깨끗해집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마음의 쓰레기입니다. 그걸 내가 억울해서 절대 못 잊어 하며 품고 사는 것은 썩은 쓰레기 봉투를 끌어안고 침대에서 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26년 새해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넘기며 지난해를 과거로 보냈듯이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그 말과 행동들도 이제는 과거라는 서랍 속에 넣고 자물쇠를 채우십시오. 자꾸 꺼내보지 마세요. 공자의 말씀처럼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올 한 해는 나쁜 기억력의 소유자가 되셔서 마음 편한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니체의 통찰, 미움은 나를 죽이는 독이다. 두 번째로 모실 분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아주 날카롭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우리 전곡을 찌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품는 원한이라는 감정에 대해 아주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밤새워 저주하고 분노하면 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날아가 타격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두고 보자. 천벌을 받을 거야. 내가 망하는 걸 내 눈으로 꼭 보고 말 거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주 냉정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 며느리 혹은 시어머니, 얄미운 친구, 그들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불을 차며 괴로워하는 줄도 모르고 다리 뻗고 편하게 잡니다.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여행도 다니며 룰루랄라 잘 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잠 못 자고 소화 안 되고 혈압 오르고 심장이 벌렁거려 병원을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나 혼자뿐입니다. 내가 마신 미움이라는 독은 내 장기를 상하게 하고 내 피를 마르게 하고 나의 소중한 일상을 파괴합니다. 상대를 죽이기는커녕 나 자신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억울하고 미치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니체는 이것을 르상티망, 즉 약자의 원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나쁜 질병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강한 자가 되라고 주문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란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소화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쓴맛, 떫은 맛, 상한 맛 같은 나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약한 사람은 그 나쁜 맛을 뱉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입에 문 채 평생을 징징거리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은 에이, 액땜했다 치자. 살다 보면 똥 밟는 날도 있는 거지 하고 꿀꺽 소화해버립니다. 그리고 툭툭 털고 일어나 제 갈 길을 갑니다. 이것이 진짜 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새해 덕담으로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수없이 주고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보약, 비싼 영양제는 챙겨 드시면서
왜 마음에는 미움이라는 맹독을 매일 붓고 계십니까? 이제 그 독잔을 내려놓으십시오. 손에서 놓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라도 억울해서라도 여러분은 오래 보란 듯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사셔야 합니다. 내가 망가지고 병드는 것이야말로 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란 듯이 웃으며 사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승리이자 최고의 복수입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명언, 품격 있는 새해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만나볼 현인은 로마의 16대 황제이자 스토아 학파의 거장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였지만 그의 인생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재위 기간 내내 끊임없는 전쟁터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천막 생활을 해야 했고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로마를 덮쳐 수많은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부하 장군 아비디우스 카시우스가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리가 잘려나갈 뻔한 상황이었죠.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에 치떨며 반역자의 삼족을 멸하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반란군이 진압된 후 아우렐리우스가 보여준 태도는 역사의 길이 남을 감동을 줍니다. 그는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의 명단이 적힌 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면 누가 배신자인지 낱낱이 알 수 있었죠. 그러나 황제는 그 편지들을 뜯어보지도 않고 모조리 불태워버렸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미워했는지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저 그들을 용서할 뿐이다. 그는 배신자들의 가족까지도 처벌하지 않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일기장인 명상록에 남긴 뼈에 사무치는 명언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너의 적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우리 본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상대가 욕을 하면 나도 더 심한 욕을 해주고 싶고 상대가 나를 헐뜯으면 나도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그가 너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일 때 너까지 진흙탕에 들어가 뒹굴지 마라. 그러면 너도 똑같이 더러워질 뿐이다. 만약 상대가 비열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했는데 내가 똑같이 비열하게 대응한다면 결국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나의 패배입니다. 나의 품격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바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낸 어른들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감정에 휘둘려 똑같이 싸우는 것은 우리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옷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무시와 초월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라고 해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합니까? 내 신발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피해가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상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복수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다. 넌 너의 본분에 충실하면 된다. 상대방의 악함은 상대방의 과제입니다. 신이 나중에 알아서 심판하실 겁니다. 내가 굳이 심판자가 되어 그 악업을 떠안고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황제의 품격이자 여러분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새해의 다짐. 사랑하는 청춘은 바로 지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자, 니체, 아우렐리우스라는 세 명의 거인을 통해 왜 새해에는 반드시 미움을 버려야 하는지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지 마라. 흐르는 물처럼 흘려보내라.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미움은 독약이다. 내 자신을 죽이지 마라. 아우렐리우스는 조언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품격을 지켜라. 용서는 상대를 예뻐서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2026년 새해에는 더 이상 너 따위 때문에 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이고도 당당한 선언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감옥 문은 사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문고리를 꽉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마음속의 의식을 한번 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의 이름이나 잊고 싶은 기억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거나 안전한 곳에서 태워버리십시오. 연기와 함께 그 지긋지긋한 인연도 날려보내는 겁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내 남은 생을 사랑만 하며 살겠다.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마음을 비워내셨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따뜻한 햇살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새해 받아야 할 진짜 복입니다. 남은 인생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미워하는 데 쓰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고 찬란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날들이 되기를 저희 청춘은 바로 지금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는 지혜의 등불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